안녕하십니까, 팟개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군의 개념적 의미를 시각적인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딱 그것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군 개념의 느낌,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군에 대한 이전 동영상에서 이와 같은 군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글자풀이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한가요? 현대대수학을 처음 배우면 군에서 나오는 말의 뜻, 즉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의 뜻을 몰라서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죠. 왜 이런 내용들로 군의 개념을 형성했는지, 그래서 군의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군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가를 말하기 전에 군의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그냥 그 자체로서 이해해 볼 수 없을까요? 그래서 한눈에 보이는 느낌을 잡아보는 겁니다. 수학에서의 모든 개념이 그렇듯이 군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봅시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설명은 정확한 수학적 설명 혹은 증명이 아니라 군론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꾸민 이해의 도구일 뿐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렵게 느끼는 초보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한 후에 나중에는 이런 설명이 필요 없게 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죠. 군의 개념을 어떻게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걸 팟개비 스타일로 설명하자면 일단 이것이 집합지라 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들의 집합, 이것이 연산들의 집합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A, B, C 등인 겁니다. 여기서 화살표는 눈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위치가 뭐냐? 예를 들어 이 지점이 A, B, C이고 이 지점이 B, C, A이면 화살표는 이런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연산 별표는 뭐냐? 이거와 이거를 연산한 것이 이겁니다. 합성한 것이죠. 그러면 2 더하기 3은 5와 같은 숫자 계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적용됩니다. 이 연산이 예를 들어 숫자 2와 3을 더해서 5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경우에 이거는 2인데 어떤 숫자에 2를 더하는 함수로 생각하고 이것이 3인데 모든 숫자에 3을 더하는 함수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숫자에든 5를 더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만약 별표 연산이 곱하기라면 A는 어떤 숫자를 2배 하는 것이고 B는 어떤 숫자를 3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C는 어떤 숫자를 6배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군을 이루는 요소인 변환들이 화살표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강조하지만 이것은 수학적으로 정확히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군 개념의 느낌을 잡기 위해 변환을 화살표로 그리는 것이 정확하진 않다 하더라도 개념을 많이 왜곡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계략적으로 이해하는 수단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는 말일 뿐입니다.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세 가지 조건들입니다.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의 조건들 말이죠. 왜 이 조건들을 붙여서 군이라는 개념을 생각할까? 그건 그 조건들이 있어야 최소한의 흥미로운 패턴 혹은 규칙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 동영상에서 몇 번 강조할 겁니다. 수학은 패턴 혹은 규칙성에 대한 과학이죠. 일단 그냥 이대로라면 별다른 규칙성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로 오고 다시 여기서 일로 가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계속 이대로 간다면 그냥 그뿐이죠. 그냥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단 여기에는 이 개념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해야 합니다.
A와 B가 합성되어서 이렇게 되었잖아요. 여기서 별표 연산은 여기가 연결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가 연결되었다면 결국 여기에서 일로 온 것이 될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이 지점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렇게 변환시키고 다시 이것을 이렇게 변환시켰으니 어쨌든 이것을 이렇게 변환시킨 거예요. 만약 여기서 별표 연산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화살표들이 서로 다 떨어지는 거죠. 왜? 어떻게든 합성이 안 되어 있는 거니까요. 즉 별표 연산은 이것들이 합성되어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 줄의 내용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이항연산이 정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학은 모든 표현에서 극도로 정확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 내용에서 여기까지는 반드시 따라 나온다는 것, 달리 말하면 이것이 곧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집합과 이항연산이 정의되면 여기서 저기로 건너뛰는 변환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결합법칙을 생각해 봅시다. 이거죠. 이게 말하는 바를 설명해 보자면 여기서 일로 갔다가 이 경로로 가면 여기서 일로 갔다가 이 경로로 가는 것과 항상 같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별표가 빼기 연산이라면 그렇지 않게 됩니다. 간단한 경우만 생각해도 이렇게 다르게 되겠죠. 여기는 2가 되지만 여기는 6이 되잖아요. 도달점이 달라요. 별표 연산이 빼기라면 이렇게 가면 여기에 도달하는데 이렇게 가면 여기에 도달하는 식이죠. 나누기도 이런 경우가 될 겁니다. 요는 이겁니다. 이렇게 변환들의 전체 순서는 같더라도 그것들이 합성되는 순서가 다르면 그래서 결합법칙이 없으면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전체가 보여주는 규칙성이 너무 적어진다. 즉 매우 불규칙해져서 흥미롭고 쓸모있는 패턴이 안 생긴다. 그래서 결합법칙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빼기는 군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빼기 2를 2의 역원, 즉 더하기 마이너스 2로 만들어서 포함시키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아니 왜 교환법칙은 없고 결합법칙만 있는 거지? 이겁니다. 둘 중의 하나만 넣어야 할 때 결합법칙이 교환법칙보다 더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한동안 궁금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어디서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서 밖에비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법칙은 이거나 이거나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나 둘 다 단순하고 기본적인 법칙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합법칙은 합성의 순서를 바꾼 거잖아요. 교환법칙처럼 두 개를 자리 바꿔 합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순서를 바꾼 점은 같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즉 결합법칙이 더 기본적이라는 결론에 맞춰 양쪽을 비교해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하고 양자를 비교해 봅시다. 여기서 제일 바탕이 되는 것, 출발점은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요러고죠. 빨간색 화살표가 보여주듯이 교환법칙에서는 이것들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하지만 결합법칙에서는 이것이 바뀌지는 않죠. 비유하자면 물질을 합성할 때 결합법칙에서는 원자 배열은 바뀌지 않은 채 그것을 합성한 순서만 바뀐 것이고 이에 반해 교환법칙에서는 원자 배열 자체가 바뀐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결합법칙이 교환법칙보다 더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 같죠? 이렇게 그려놓으니 눈으로 보기에도 이쪽이 이쪽보다 더 기본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물론 이 설명은 결론을 정해놓고 설명을 덧붙여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항등원에 대한 것입니다. 2조항이죠. 이 내용의 의미는 쉽게 이해됩니다. 단 여기서는 항등원 2에 대해서만 아직 정의되지 않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면 되겠습니다. 왜 항등원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항등원은 변환을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하기에서 0도 항등원의 한 예이긴 합니다. 하지만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런 화살표, 즉 변환이 연산 또는 합성되는 항이기 때문에 항등원은 이와 같은 화살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빙글 제자리로 돌아온 변환, 즉 뭔가를 했는데 결국 원래대로인 변환, 혹은 사실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변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그라미가 아니라 제자리에 그냥 있다는 의미에서 점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강화해서 눈에 띄는 표시를 해보려고 일단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런 항등원은 왜 필요한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변환들이 이어지는 것 혹은 합성되는 것에서는 별다른 규칙성 혹은 패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 속에서 어떤 패턴이 나타난다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가 되면 이건 특별한 규칙성 혹은 패턴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단순한 패턴이라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항등원이죠. 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니까 제자리로 왔네. 이렇게 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긴 것이고 여기서 특별한 규칙성 혹은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전체 변환들을 다 합성한 것이 항등원이 되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즉 항등원은 최소한의 매우 기본적인 규칙성이다. 매우 단순한 규칙성이기도 하고 다른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 연산들을 합성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온 것과 항등원, 즉 항등 변환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 변환들을 합성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결합법칙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항등 변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변환들의 합성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패턴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항등원의 개념 안에 변환들을 합성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항등원이라는 하나의 변환 자체가 그런 경우에 해당할 뿐이죠. 그래서 항등원만 별도로 더 존재하고 각 변환들을 어떻게 합성해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변환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조항을 보면 다른 변환들이 합성되어서 항등원이 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역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항등원 설명하면서 그린 것을 봅시다. 별표 연산이 G에 닫혀 있고 항등원 E가 G의 원소이면 어떤 변환들을 합성하면 E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일이 없이 그저 항등원만 하나 더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 역원이 존재하게 되면 모든 변환들에 대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특징, 즉 패턴을 주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해서 여러 개를 합성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규칙성, 패턴이 있게 되면 거기에는 역원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이것을 잘 보면 이 세 개의 변환을 합성한 것이 곧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과 역원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임의의라는 이 대목입니다. 왜냐? 어떤 화살표, 즉 변환에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패턴이 없이 계속 어딘가로 떠돌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그만큼 불규칙적이 되겠죠. 별로 수학에서 탐구할 만한 패턴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빼고 최소한의 규칙성인 제자리로 돌아오는 패턴과 연결되는 것만 남기려면 모든 것에 대해서, 즉 임의의 변환에 대해서 역원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일부 내용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만 집합지와 이항연산이 정의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합법칙은 화살표들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등호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역원은 모든 화살표, 즉 변환에 대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화살표들, 즉 변환들이 최소한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최소한의 규칙은 모든 변환들이 연결되어 있고 어디서나 각각의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뭐 대단할 것도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게 정상입니다. 대수학뿐만 아니라 수학의 많은 분야에서 군의 개념은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기본 개념이죠. 예를 들어 위상수학 교과서를 열어도 군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군의 개념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학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집합 개념이 단순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집합이 현대 수학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죠? 수학의 모든 내용은 집합의 개념으로 재구성할 수 있고 그래서 수학의 각 분야의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집합의 개념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거죠. 체르멜로 프랭켈 공리체계와 같은 은밀한 체계를 건너뛰고 이야기하면 집합의 개념은 어떤 원소와 그것이 속한 집합의 관계, 그것뿐이잖아요. 현대 대수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군의 개념도 비슷합니다.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그 개념이 매우 단순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변환들이 합성될 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규칙성을 가진 것이 군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한 패턴이기 때문에 많은 것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원자가 단순한 입자이기 때문에 만물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듯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충분히 흥미있는 패턴은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학에서 쓸모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군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디서나 각각의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규칙성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의 개념에 대해서 팟캐비 스타일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건 군의 개념을 눈에 보이는 느낌으로 잡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설명은 정확한 수학적 설명 혹은 증명이 아니라 군론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꾸민 이해의 도구일 뿐입니다. 토끼를 처음 그린다면 일단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된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그때는 이건 버리는 거죠. 제 설명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군을 나중에 여기 수준으로 이해한 다음에 이건 버리는 겁니다.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